여기까지 됐죠? 네, 정리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이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개념집을 몇 번씩 읽으라 그래? 20번씩 읽으라 그러지. 맞아? 왜? 개념을 그만큼 탄탄하게 잡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는 애들의 특징, 개념은 머릿속에 없는데 문제를 그냥 막 자기 연필로 막 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답이 나올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고등 수학의 난이도 있는 상급 문제, 수준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를 어지간해서 잘 안 던져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냐면요. 수준 있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문제는 개념이 한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개념이 6, 7개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6, 7개 중에 물론 어려운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만한 평소에 공부했던 개념 6, 7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6, 7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개념을 엄청 탄탄하게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설명 미리 드리고 갈게요. 개념이 2개가 결합이 됐어요. 2개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1개짜리 개념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 15페이지, 16페이지에서 배운 2개의 개념이 짬뽕이 돼서 섞여 있는 문제예요. 즉 2개의 개념이 완벽하면 풀 것이고 2개의 개념 중에 하나라도 좀 아직 미흡하면 안 풀릴 겁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답 내신 분 답은? 마이너스 11. 예. 자, 우리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문제 읽어봐지. 다항식 f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qx고 나머지가 x-10인데 qx를 x-1로 나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보여요. 자, 이 표현 보는 순간 우리는 아우 fx는 식 세우기, qx는 나머지 정리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식 세우기 들어갑니다. 그래, fx는 이 qx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식을 세워야겠구나.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x-10이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나서 이 녀석 q의 몇은? 1은 1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16페이지에서 배운 개념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끝났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봤어요. fx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rx일 때 r의 0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rx를 알면 x 자리에 0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치?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몇 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요? 3차식. 그래서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되게 유명한 식이야.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열라 연습했던 무슨 식입니까? 시작!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고, 와우, 요 안에 얘가 들어있네? 뭐 이런 게 보여요. 맞습니까? 자, 어쨌든 3차식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식 세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fx를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근데 얘로 나는 몫이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얘는 굉장히 문제에 등장하고 있는 유명한 몫이지. 근데 내가 여기에 또 qx를 또 써.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왜? 나누는 값이 다르면 몫도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qx를 쓰면 안 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 그럼 난 q 좋아하니까 q1 x 이렇게 구분을 하고 갈 거예요. 무슨 의미다? 다른 몫이다 라는 의미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얘로 나눈 나머지가 rx래요. 자, 근데 3차식으로 나누고 있네.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 이하다? 2차 이하. 뭐라고 씁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요. 어머, rx를 구하면 r0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바로 rx구나. x가 난 어떤 식에 구해야겠다. 봤어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3개예요. 그런데 모르는 값 앞에 가로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아씨, 어려운 문제네. 어려운 문제네. 그죠? 둘 중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므로 얘가 해결책 지니고 있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로 나눠볼 거예요. 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문제를 일으킨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그런데 나눌 때 최대한 위식을 활용해 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x-1, q1x 이렇게 쓰고, 어머,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차가 될 순 없지. 그러므로 이 식을 얘로 다시 한번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은 몇이다? a다. 그리고 나서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이제 1차 이하 나와야 되는데 혹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언급이 문제에 있나 봤어요. 있어 없어? 있죠. 뭐라고 있습니까? x-12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깨닫게 됩니다. 와, 내가 구하려는 게 최종 목표가 얘가 rx여서 요 x자리에 00 넣어서 c를 구하는 거, 즉 상수한 거는 게 목적이었는데 rx가 얘랑 똑같네? 와우, 미지수 하나만 구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내가 아직 안 써먹은 식 이제 찾아내야 되지. 등장은 했지만 안 써먹은 조건 뭐가 보입니까? q1은 1이다. 이거 적어놓기만 했지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뭐 1을 넣으면 된다고? 1? 이거 어떤 의미 있지? 봤더니 1 빼기 1은 0이에요. 그래, 난 지금부터 x자리에 1을 넣을 거야. 결심했어요. 그래서 x자리에 1을 넣었습니다. 그럼 1 빼기 1이 들어간 이 식은 전부 다 0이 돼버릴 거고 1 넣으니까 3에 그리고 1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1이라는 이와 같은 구조가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뭐 하냐? 선생님, A를 구해야 되는데 나 이 값이 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용할 거예요. Q1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1 대입하면 이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이 식에다가 X자리에 몇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할 거예요. 바로 이 2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몇 되겠어? 3Q1 플러스 1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랑 얘랑 같아야 되거든? 그치? 어머, 선생님 지금 F1은 F1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데? 느낌이 막 와요. 누구랑 누구랑 똑같은 상황이야. 시작! Q1이 A랑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Q1이 몇인데? 1이다 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A가 1이 된 거야. 어머, 너 1이 돼 1.
그러면 나는 이제 Rx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Rx 구해봅니다. A 자리에 1만 대입하면 되니까 1은 곱하나 말하지? T가 안 나는 거예요. 결국 계산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1인데 R0은 상수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수항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보이지? 완벽하게 두 개의 개념이 정확하게 합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합체되어 있으니까 어때?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땐 기본적으로 개념이 엄청 탄탄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수학이 어떤 묘미가 있냐면요. 선생님은 수학을 정말 오래 했어요. 예, 선생님이 무지하게 젊고 이래 보이지만 나이가 되게 많아요. 도대체 이 젊음 어떻게 유지하는 거야? 자,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12월부터 시작했어요. 어쨌든 중1 겨울방학 때부터 고등수학을 시작을 했어요. 중1이면은 몇 살이지? 14살? 그랬던 거야? 예, 선생님 30년째 수학을 하고 있어요. 30년째 수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구 가외를 했었거든. 20만 원씩 받고. 네. 고등학교 공부 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엄마 그 친구가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매일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떨어질 만한 간당간당한 친구였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 힘든 친구여서 가외를 계속 받았는데 학교에서 물어보길래 이제 선생님이 또 막 반장 실장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또 친절하게 모범적으로 이제 막 가르쳐줬더니 집에 가서 엄마 가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미애가 가르쳐주는 게 훨씬 잘해. 나 미애한테 가을 받고 싶어. 이래가지고 졸지에 그 친구 가외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시켜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외를 했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수학을 시작하고 즉 고등수학만 30년째 해오고 있어요. 얘 늙었어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수학에 어떤 묘미가 있냐면요. 지금도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 내가 쓴 책인데. 그치? 근데 이 책을 선생님은 수업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봐요. 수업 전에 꼭 한 번씩 읽어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공부에는요. 너희들이 지금 되게 공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없는데 뭔가를 만들려니까 되게 힘든데 어떤 게 있냐면 개념이 여러 개가 너희들이 이제 무기로 장착을 하는 거야. 난 아이템이 많아! 이러면서 개념을 딱 장착을 하잖아? 그러면 이 개념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몰랐던 제3의 엄청나게 강력하게 좋은 아이템이 돼서 돌아와요. 좋은 개념이 돼서 돌아와요. 개념들끼리 결합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이제 막 툭툭툭 떨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묘미. 읽다 보면 오씨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게 이 개념하고 연결이 돼? 와 솔루션 1도 있지만 솔루션 2를 내가 오늘 개발했어. 근데 그 솔루션 2가 더 강력하고 좋네? 와 엄청 재밌는데? 요런 묘미가 있어요.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이제 하나씩 뚝뚝뚝 선물처럼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과 감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념 읽기 엄청 지겨울지도 모르지만요. 학생들은요. 딱 세 부류의 학생으로 나눠져요. 야! 개념 20번 읽어! 그리고 문제 풀어! 이러면은 되게 좀 꽉 막혀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개념 20번 읽고 문제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공부 엄청 잘할 가능성이 많아요. 얘 농담 못 알아듣는 애들 있지? 모든 말을 다 진담으로 알아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 자, 어떤 친구들은요. 야, 개념 읽고 문제집만 풀어 이러는데 어머 나는 문제집이 너무 땡겨. 문제집 푸는 게 너무 즐거워요. 이러면서 개념 별로 신경 안 쓰고 문제만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많은 학생들이 100명 중에 한 80명 정도는 결국 한계에 부딪혀요. 어려운 상급 문제에서 점수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개념만 죽어라 하고 문제는 죽어도 안 풀어. 예, 솔직히 말할까? 답이 없어요. 그냥 포기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분명 제일 좋은 경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수학을 어쨌든 공부하고자 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를 얻어내고 싶어서 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얻어낼 거면 확실하게 얻어내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개념 20번 읽기 악착같이 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의 개념의 제목 받아 적도록 하겠다. 위에다가 나머지 만에 의한 계산, 나머지 만에 의한 계산이에요.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의 용도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자, 이 문제의 장단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점, 나머지 정리를 잘 활용을 하면요, 문제의 답을 엄청 빠르고 쉽게 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생겨요. 단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라는 이 개념은요, 시중 교재에 실려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학교 선생님들이 모를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는 답안을 가지고 서술형 평가에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을 풀이하면 이러고선 풀어버렸어. 그럼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 객관식 문제에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을 쓸 수 있으면 그냥 써버리시면 되지만, 서술형 평가에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라는 개념을 넣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선생님이 99%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녀석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녀석인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와,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수 계산하면 무지하게 큰 수일 거야. 맞니? 무지하게 큰 수를 사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면 우리의 착한 중학교 친구들은요, 얘 제곱한다, 얘 더한다, 그리고 얘 제곱해서 진짜 곱한다, 그러면 자리수가 막 이만큼 나온다.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뭐 해요? 사로 나눈다. 이게 중학생들이 하는 미친 짓이에요. 예.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엄청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의 제곱을 곱하기 d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뭘 구하래? 나머지. 근데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되겠습니까?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나는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할 거야. 어떻게? 자, a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지? 이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이거 보고 선생님 A5 나는 뭔가요? 이러면 되게 슬프다. 무슨 의미라고? 시작! A를 5로 나눈 나머지를 줄여서 이렇게 쓸 거야. 얘를요, 세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B 역시 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곱하기, 자, C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서 얘를 제곱을 해요. 그리고 중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D를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요. 엄청 쉽지? 그냥 다 나머지만 구해가지고 쭉 똑같이 시계 라인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작업만 더 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최후의 작업. 어떤 작업이냐? 내가 구해놓은 이 전체 식을 5로 나눈 나머지. 예. 요 마지막 한마디만 붙여서 답을 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요, 주위에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5로 나눈 나머지를 붙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얘를 잊으면 이제 게임 끝인 거고, 잊으시면 안 돼요.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나머지만 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5로 나눈 나머지를 붙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5로 나눈 나머지를 붙여준다는 것을 잊지 말자.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 어떻게 계산하냐? 그래. 근데 한번 물어볼까? 문득 궁금해지네. 또 이거 못할 것 같아. 1, 2, 3, 4, 5, 6, 7, 8, 9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얘를요. 사로 나눈 나머지는 몇이다? 1이다. 라고 한 사람 나오고, 나머지 학생들은 얘 사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법 아는 사람? 모르는군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사로 나눈 나머지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되냐면 사의 배수 판정법이라는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중학교 때 이미 알았던 거겠지만 알았길 바라지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 2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요? 맨 마지막 한 자릿수만 보고 판정하지. 얘 2의 배수야, 2의 배수가 아니야? 2의 배수가 아니에요. 2의 배수는요, 맨 마지막 자릿수가 0 혹은 2의 배수가 오는 경우만 2의 배수예요. 자, 3의 배수를 판정하고 싶어요. 3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합니까?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의 배수를 구할 땐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사람들이 이만큼 3의 배수네. 1, 2 더하면 3이니까 이거 3의 배수네. 4, 5 더하면 9니까 3의 배수네. 6도 3의 배수네. 와우, 7하고 8하고 더하면 15인데 15는 3의 배수네. 와우, 얘도 3의 배수네. 모두 다 3의 배수네. 얘는 3의 배수야. 보통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설마 20 가지고 그래 각 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막 이거 더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끊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되겠습니까? 예. 더 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죠? 4의 배수 판정법은요. 이 많은 숫자 중에서 맨 마지막 두 자리 숫자만 보시면 돼요. 이 맨 마지막 두 자리 숫자가 00으로 끝나거나 혹은 4의 배수가 나오면 얘는 4의 배수예요. 되겠습니까? 00 혹은 4의 배수로 끝나면. 자, 이 앞에는 100의 자리부터는 봐줄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차피 4의 배수거든, 계산하면. 그래서 이 마지막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야, 얘를 사로 나눈 나머지 구해봐 이러면은 88까지가 4의 배수니까 나머지 1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우리가 볼 건 사로 나눈 나머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입니다. 53. 53은 사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래서 1의 제곱 써줘요. 65. 65는 사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래서 1 써줘요. 가로 칠해요. 곱하기. 자, 75. 75는 사로 나눈 나머지가 3. 그래서 3의 제곱.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맨 뒤에 뭔 말을 한마디 붙여준다. 얘를 몇으로? 4로 나눈 나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예요. 자, 그래서 답 구해봤더니 몇 나옵니까? 18을 4로 나누고 있죠? 답은 몇이다?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엄청 큰 수를 구해서 4로 나누고 이런 미친 짓 안 하셔도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법으로는 이렇게 손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설마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이런 문제 풀려고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을 사용하지는 않겠죠. 자, 이제 고등 수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거기 문제 화살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선생님이 그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 선생님들이 잘 몰라요. 근데 사용하면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쉽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단답형에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얼마나 빠르고 강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저기 정석 답안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거야. 필기 안 해도 돼. 필기 이미 다 돼 있는 걸로 설명할 거예요. 양의 정수의 비가 있다. A를 5로 나누면 2가 남고 어머, A는 5로 나누면 몫이 뭔지 모르니까 나 M이라고 쓸래. 그리고 나머지는 2야.
자,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누면 3이 남는데요. 그래? a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눴어? 그럼 몫이 뭔지 모르니까 이번엔 n이라는 문자 써야지. 그랬더니 나머지가 3이 됐다요. 자, 그런데 b를 5로 나눈 나머지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b가 어떤 녀석인지 궁금해서 b만 놔두고 a의 제곱을 넘겨버립니다.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필기 거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넘어오면 뭐가 돼? 마이너스 a의 제곱이지. 근데 이 a의 제곱 자리에 내가 뭘 대입할 거다? 5m 플러스 2를 대입할 거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b라는 녀석은요. 5m 플러스 3 마이너스 25m의 제곱 그리고 4, 5, 20 마이너스 20m 그리고 4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요런 녀석이 돼버렸어요. 맞나요? 자, 이제 나는 얘가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을 몇으로 묶어본다? 5로 묶어본다요. 그래서 5로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5n 그리고 이 녀석은 묶이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5m의 제곱. 이 녀석은 묶여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m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남았어? 마이너스 1이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머지 구하는 거 막 연습시켰지?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야 b를 5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풀어버려요. 돼? 안 돼? 안 돼요.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다? 0, 1, 2, 3, 4 그러므로 얘는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저게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안에 마이너스 1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뭘 씁니까? 플러스 4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가 나머지야. 그래서 나머지를 가르친 거야. 나머지도 못 구하면요. 답을 엉뚱한 답을 내요. 다 계산해내서. 여기까지. 이게 정석의 풀이다. 됐나? 여기에 필기 다 돼 있는 거. 친절하게. 필기할 필요 없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부터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으로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A를 5로 나눈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있구나. 와, 이 식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주고 있는데 나보고 나머지를 구하래. 문제에서 나머지를 주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뭐다?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봤더니 얘하고 얘는 조그만 식이고 얘가 제일 큰 식이지.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b를 죄송해요. a의 제곱 플러스 b를 5로 나눈 나머지가 3이다 라는 요식 이용할 거야. 자, 그럼 얘부터 필요하지. a를 5로 나눈 나머지 2. 2의 제곱 더하기. b를 5로 나눈 나머지 몰라. 그거 구하래요. 근데 5로 나눈 나머지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뭡니까? 0, 1, 2, 3, 4.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0, 1, 2, 3, 4 이 5개 숫자 중에 하나가 되겠지. 어쨌건 이렇게 구해놨더니 얘를 5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 되더라? 3이 되더라 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의 의미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얘 4잖아. 그치? 그러면 4에다가 0 더하면 5로 나누면 3 나와요? 아니지. 너 안 돼. 자, 1. 4에다가 1 더해서 5로 나누면 3 나와요? 안 되지. 2. 6을 5로 나누면 3 나와요? 안 되지. 7. 7을 5로 나누면 3 나와요? 안 되지. 8. 8을 5로 나누면 3 나와요? 예! 그러므로 b는 5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몇이 돼야 된다? 4가 돼야 된다. 풀이 끝! 이렇게 푸는 게 바로 나머지만에 의한 계산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대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수학학 쪽으로 가게 된다면 정수학 요런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정수학. 정수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겠다요.
그런데 그 정수학의 핵심을 보통 잉여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수의 잉여류, 잉여. 우리 잉여라는 말 일상생활에서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어디에서 잉여라는 말 들어봤지? 잉여? 잉여? 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잉여? 인간. 뭐 이런 말 못 들어봤니? 아, 우리 좀 더 공부해야 돼. 예. 잉여 인간. 뭐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딴 반은 대답이 다 나오는데, 아, 이번 상식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쨌건. 잉여 인간 막 이런 말 하잖아. 잉여 인간 무슨 뜻 같아? 사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좀 이렇게 쓸데없이